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도 줄이면서 증여세도 줄이는 종신보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줄인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상속세를 낼 만큼 돈이 모일 건지 실제로 그런 돈이 있는지를 봐야죠. 즉 미래 상속세 예측을 해야 절세 계획을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증여 상속세 절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따라서 누진세율이 50%에 적용되는 재산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절세 효과가 확실히 커집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상속세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세무사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니까 아주 상세하게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 같은 컨설턴트는 이 고객의 추산 재산이 과연 상속세를 얼마나 낼지에 대한 추산 정도만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장래 장지 비용 같은 건 1,5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거든요. 물론 공제하면 맞죠. 그런데 실제 계산할 때 이걸 넣으면 계산도 복잡해질 뿐더러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배우실 때 이런 거 자세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만세를 부르죠. 야, 상속세 계산 못하겠다.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컨설턴트 딴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이고요. 신고할 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부동산이 80억, 금융자산이 10억, 부채가 20억인 고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생손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 잠깐만 보실게요. 예, 상속받은 재산은 90억이죠. 채무 20억이죠. 당연히 빼죠? 그럼 과세가액이 70억이네요. 상속공제는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먼저 일괄공제가 5억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최소 5억에서 30억 사이에서 공제가 되는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5억보다 작으면 최소한 5억은 공제해주고요. 30억보다 크면 30억을 공제해주고 5억에서 30억 사이에 있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공제액이 돼요.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는 최대 2억 한도까지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물론 2천만 원 이하면 금융재산 전액을 공제 항목으로 취하긴 한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지금 본 사례 같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 30억이고 배우자 공제도 딱 30억 한도니까 딱 30억이죠. 금융재산 10억이니까 20%면 2억. 그러면 총 합쳐서 37억 공제가 돼요. 그러면 33억이 남죠. 이게 과세 표준인데요. 여기에 30억 초과하면 50%고 누진 공제액이 4억 6천이에요. 그러면 추산 상속세는 11억 9천이에요.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로 2016년 6월 기준으로는 7%를 공제해 주거든요. 이걸 빼면 약 11억 정도의 상속세가 나온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속세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참고로 신고세액 공제는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없을 때는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 아까 보셨던 90억에서 부채 20억 빼면 70억이죠. 일괄공제 5억 그대로고요. 금융재산 공제 2억 그대로예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는 빵입니다. 그러면 7억만 공제가 돼요. 그러면 70억에서 7억 뺀 63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50% 세율에 누진공제액 4억 6천을 빼면 무려 26억 9천만 원 정도의 산출세액이 나와요. 신고세액 공제를 7%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5억을 납부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상속세가 정말 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출을 갚는 게 무조건 이익이지는 않아요. 자, 본 사례에서 90억의 상속재산이 있는데 내가 임대료 같은 걸 받으면서 20년 동안 대출 20억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 20억이 사라졌으니까 과세가액이 90억 그대로죠. 부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합쳐서 7억 정도 공제받으면
무려 83억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당연히 30억 초과했으니까 50% 세율이죠. 빼기 누진공제액 4억 6천 하면 무려 36억 9천이 돼요. 신고세액 공제까지 고려해도 무려 34억이 됩니다. 세금이 엄청 늘었죠. 20억을 뺐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포인트인데요. 대출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가 종신보험을 넣는, 즉 자녀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10년마다 증여는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5억 5천만 원씩 두 자녀에게 10년마다 합니다. 즉 10년 내에 5억 5천씩 곱하기 11억 하고요. 10년 후에 또 자녀에게 또 11억을 증여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내야죠.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이 68억으로 줄어들게 되죠.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부채가 20억 그대로 존재하니까 부채 20억을 빼면 과세가액은 48억이고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7억 원을 다 반영하더라도 과세표준은 41억. 여기에 50% 세율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4억 6천 빼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15억 9천이 돼요. 신고세액 공제 7%를 고려하더라도 14억.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얼마였습니까? 30억이 훨씬 넘는 돈이 14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5억 5천씩 10년마다 두 번 증여한 거는 증여세가 얼마일까? 예, 증여세도 신고세액 공제가 있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3억 6천입니다. 자, 3억 6천의 증여세를 내고 20억 원 가까운 상속세를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 이자가 그리 높지 않고 큰 부담이 없으면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자녀에게 일부를 증여하고 증여한 돈에서 증여한 재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이자 배당 소득으로 종신보험을 납입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은 어떤 고객에게 적합할까요? 당연히 미래의 상속세가 어느 정도 걱정인 자산가에게 적용이 되겠죠. 특히 이게 공감이 엄청 되면서 정말 계약으로 연결시키기 좋으신 분들은 뭐냐면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시면서 상속세를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체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면 더욱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고객이고요.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현재는 큰 재산이 없지만 실제로 매달 매년 엄청나게 소득이 높아서 돈이 쌓이고 있는 고객, 이런 고객은 미래에 큰 자산을 모을 수 있죠. 이런 고객도 미래에 추정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계산을 함으로써 지금 사전증여를 통해서 종신보험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화법의 활용 프로세스 그리고 실전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 증여나 상속은 어쨌든 세법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자료 같은 거, 계산식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쉽고요. 신뢰도 가죠. 특히 상속세 계산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놓은 자료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이 정확하게 재산을 안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추정된 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요. 고객이 나중에 자기 걸로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컨설팅 영역으로 와야죠. 사전에 증여했을 때와 증여하지 않았을 때 미래의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대출을 갚느냐 안 갚느냐도 함께 보여주면 더 좋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종신보험 계약을 해주고 이것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절세적인 측면하고 자녀재산 형성적인 측면에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실제 고객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종신보험 계약은 당연히 되겠죠? 사장님, 제가 최근에 VIP 고객들께 드리는 자료가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장님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항상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시니 저야 고맙죠. 이 자료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한 상속세 계산 프로세스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고객님의 자산을 추정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정한 재산의 규모가 사장님의 실제 보유 재산과 다르다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릴게요. 고마워요. 상속세가 여러 개 계산되어 있네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우선 배우자가 계실 때의 상속세 예상 금액과 배우자가 계시지 않을 때의 상속세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면 배우자가 계실 때의 상속세가 훨씬 적습니다. 상속세 공제 사항 중 배우자 공제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배우자 공제액이 정말 크네요. 그런데 다음 자료는 상속세가 매우 적게 계산되어 있네요. 네, 이 자료는 배우자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부채를 상환할 경우와 상환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일부 사전 증여를 해서 자녀의 재산을 형성해 주었을 때의 미래 상속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부채를 잘 활용했을 때 미래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 빨리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미래의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은 금액의 증여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를 실시하시면 미래의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해야 할 텐데 난 지금 자녀에게 물려주기는 좀 그런데요. 자녀가 증여한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지만 증여재산을 부모님들이 모두 관리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중에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납부하신 후 자녀 통장으로 받은 임대료로 피보험자를 사장님으로 하고 계약제를 자녀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후 납입하세요. 상속 증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녀의 소득 입증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의 소득이 입증되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망보험금으로 미래에 발생할 상속세를 낼 수도 있으니 더 효과적이죠.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종신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은데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규모를 적게 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더 늦어지시면 증여를 해봐야 소용없게 되시고요. 종신보험 또한 사장님 연세가 더 드시면 가입하고 싶으셔도 가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해요. 자, 증여 상속 절세 플랜을 활용한 효과적인 클로징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컨설팅하면 고객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게임이 끝나죠. 그래서 꼭 얘기하셔야 될 게요. 하루라도 빨리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실제 낭패를 본 신문 사례 같은 것들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정말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성인이라고 가정하고요. 피보험자를 부모님, 즉 사장님으로 했을 경우에 미래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고유 재산이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 상속증여에서도 완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스물스물하다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 그대로 보험에 넣으면 나중에 상속증여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또는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금융자산을 주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이나 임대 소득을 가지고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입증 자료를 만들어 두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의 효과가 있죠.
분할해서 증여하면서 미래 상속세를 왕창 줄이는 것 플러스 자녀의 보험료 납부 재원에 대한 입증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세무조사는 반드시 받게 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